작은 아씨들 3 화요일 금요일에 잠을 안녕하세요. 잊은 그대에게 오늘도 소설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이저 M. 엘카트 작가님의 작은 아씨들입니다. 오늘은 고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작은 아씨들 속 매그와 조의 유쾌하면서도 가슴 뭉클한 파티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조, 어디에 있니? 매그가 다락방 계단 아래에서 목청껏 불렀어요. 여기. 위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후다닥 계단을 뛰어 올라간 매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햇살 가득한 창과 낡은 산발이 소파에 아늑하게 파묻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레드클리프의 상속자를 읽으며 사과를 오도독 먹고 있던 조였어요. 이따금 책 속 이야기에 감동했는지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죠. 이곳은 조가 가장 아끼는 비밀 아지트였습니다. 달콤한 사과 몇 개와 마음을 사로잡는 책 한 권만 있다면 조용히 사색에 잠기거나 근처에 사는 애완쥐 스크래블과 친구처럼 지내는 걸 더없이 행복해했답니다. 스크래블은 조를 조금도 개의치 않았으니까요. 매그가 나타나자마자 스크래블은 손살같이 구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는 볼에 맺힌 눈물을 슥 닦아내고는 무슨 소식일지 궁금한 얼굴로 매그를 바라보았어요. 세상에, 너무 신나. 이것 좀 봐. 내일 밤 가드너 부인 댁에서 온 정식 초대장이잖아. 매그는 손에 든 소중한 종이를 팔랑이며 소녀처럼 들든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리고는 곧장 초대장을 읽어내려갔죠. 가드너 부인께서는 신년 전야 파티에 마치 양과 조세핀 양을 만나 뵙기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엄마도 우리가 가도 좋대. 그런데 우리 뭘 입지? 그런 건 물어봐야 뭐 해. 어차피 우리에겐 그 포플린 원피스밖에 없다는 거 알잖아. 조는 입안 가득 무언가를 우물거리며 퉁명스레 대꾸했어요. 아, 실크 드레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매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18살이 되면 아마도 입게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2년은 정말이지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야. 우리 포플린도 실크 같아 보이고 이 정도면 우리한테 충분히 근사해. 내 건 새 것처럼 괜찮아 보이지만 난 내 옷에 탄 자국이랑 찢어진 곳을 깜빡했지 뭐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탄 자국이 너무 눈에 띄는데 없앨 수도 없고 그럼 넌 될 수 있는 한 가만히 앉아있고 등은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야겠네. 앞모습은 괜찮으니까 나는 머리에 할 세리본도 있고 마미가 진주 머리핀도 빌려주신대. 내 새 슬리퍼도 정말 예쁘고 장갑도 마음에 쏙 들지는 않지만 이걸로도 충분해. 내 장갑은 레모네이드 때문에 다 망가졌는데 새로 살 수도 없으니 그냥 맨손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옷차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조가 말했어요. 장갑은 꼭 껴야 해. 아니면 단 안 갈 거야. 매그가 단호하게 외쳤어요. 장갑이 뭐보다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거 없이 어떻게 춤을 춰? 네가 맨손으로 가면 난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거야. 그럼 그냥 가만히 서 있을래. 나는 격식 차린 춤 파티는 별로 즐겁지 않아.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건 재미없어. 나는 그냥 마음껏 뛰어다니고 활개치는 게 좋아. 엄마한테 새 장갑 사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 너무 비싸고 너는 더 그렇게 덤벙대니? 지난번에 다른 장갑 다 망가뜨렸을 때 엄마가 이번 겨울엔 더 안 사주실 거라고 하셨잖아. 어떻게든 고쳐서 쓸 수는 없어. 매그가 초조한 듯 울었어요. 망가진 장갑은 손에 꼭 구겨 들고 있으면 아무도 얼룩진 걸 모를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지. 아냐.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이렇게 하자. 각자 괜찮은 장갑 하나씩만 끼고 나머지 망가진 건 손에 들고 가는 거지. 어때? 기발하지 않아? 내 손은 내 손보다 훨씬 커서 내 장갑을 끔찍하게 늘려놓을 거야. 자신의 장갑에 유난히 애착이 많았던 매그가 말문을 열었어요. 그럼 그냥 맨손으로 가지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난 상관 안 해. 조는 자기 책을 집어들며 소리쳤어요. 그래, 너 가져. 제발 얼룩만 묻히지 말고. 그리고 좀 품위 있게 행동해 줘. 손을 뒤로 감추거나 빤히 쳐다보거나 콜럼버스 만세. 같은 말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 거지. 걱정 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점잖아질 테니까. 괜한 말썽도 부리지 않을 거고 이제 가서 초대장에 답장하고 나는 이 멋진 이야기나 마저 읽게 해줘. 매그는 그렇게 감사히 초대에 응하겠다는 답장을 쓸어갔고 드레스를 다시 살피고는 유일하게 하나 남은 레이스 장식을 손질하며 즐겁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조는 멋진 이야기를 다 읽고 남은 사과 4개를 해치운 다음 스크래블과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새해 전날 저녁.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두 어린 여동생들은 서로 옷 입히기 놀이에 여념이 없었고 두 언니는 파티 준비라는 중요한 임무에 온 신경을 쏟고 있었죠.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집 안은 이리저리 오가고 웃고 떠드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한때는 탄 머리카락 냄새가 진동하기도 했어요. 매그는 얼굴 주변에 컬을 몇 가닥 만들고 싶어 했고 조가 종이로 말아둔 머리카락을 뜨거운 고데기로 집어주는 임무를 맡았던 것이죠. 언니, 이거 연기가 너무 많이 나는데 괜찮은 거야. 침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베스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어요. 응. 이건 머리카락에 있는 물기가 마르면서 나는 연기야. 조가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 마치 깃털 태운 냄새 같아. 에이미는 우월한 표정으로 자신의 예쁜 곱슬머리를 매만지며 한마디 거들었어요. 자, 이제 종이를 떼어낼 거야. 그러면 작고 동글동글한 컬이 구름처럼 피어날걸. 조는 고데기를 내려놓으며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조는 종이를 떼어냈지만 컬은 구름처럼 피어나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이 종이와 함께 뜯겨 나와 버린 거죠. 경악한 조는 매그의 머리카락을 태워 만든 작고 까맣게 그을린 뭉치들을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으아하, 언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망했어. 나 파티 못 가. 내 머리, 내 머리. 매그는 이마에 들쭉날쭉하게 타버린 머리카락을 보며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나한테 부탁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난 늘 모든 걸 망쳐버린다니까. 정말 미안해. 고데기가 너무 뜨거웠어. 그래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네. 불쌍한 조는 까맣게 탄 머리카락 뭉치들을 후회스러운 눈물로 바라보며 신음했어요. 하나도 안 망가졌어. 그냥 살짝 고불거릴 뿐이야. 리본을 묶어서 끝이 이마에 살짝 내려오게 하면 최신 유행처럼 보일 거야. 그렇게 한 여자애들을 많이 봤다고 에이미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잘 보이려다 이렇게 됐지. 그냥 내 머리카락을 내버려 둘 걸 그랬어. 매그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내 생각도 그래. 언니 머리 정말 부드럽고 예뻤잖아. 하지만 금방 다시 자랄 거야. 베스가 머리 망친 언니를 위로하려 다가와 입을 맞추며 말했어요. 이런저런 작은 소동 끝에 매그의 준비는 마침내 끝이 났고 온 가족의 노력 덕분에 조의 머리도 손질되고 옷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두 사람은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매그는 은회색 옷에 파란색 벨벳 망사 머리 덮개, 레이스 장식, 그리고 진주핀으로 한껏 꾸몄고 조는 젓갈색 옷에 빳한 남자 같은 리넨 칼라를 하고 하얀 국화꽃 두어 송이로 유일한 장식을 더했습니다. 각자 깨끗한 장갑 한 짝씩을 끼고 더러워진 장갑은 손에 들었는데 모두들 그 모습이 자연스럽고 멋지다고 입을 모았죠. 매그의 굽 높은 신발은 무척 끼어 발이 아팠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고 조의 머리에 꽂힌 19개의 머리핀은 마치 머리통을 그대로 찔러 넣은 것 같아 편치 않았지만 아 이런 우아해지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인걸요. 재미있게 놀다 오렴 얘들아. 자매들이 조심스럽게 길을 걸어 내려가자 마치 부인이 말했습니다. 저녁은 많이 먹지 말고 한나가 데리러 가면 11시쯤 돌아오도록 해.
그들이 지나간 뒤 문이 쾅 닫히자 창문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둘 다 깨끗한 손수건은 챙겼니? 네, 네. 완전 새 것 같은 걸로 챙겼어요. 그리고 매그는 손수건에 향수도 뿌렸어요. 조가 대답하며 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걸어가면서 조는 덧붙였죠. 엄마는 우리가 지진 나서 도망가는 와중에도 그런 걸 물어보실 거야. 분명. 그건 엄마의 고상한 취미 중 하나고 아주 마땅한 말씀이야. 진정한 숙녀는 언제나 깔끔한 신발, 장갑, 그리고 손수건으로 알아볼 수 있는 법이거든. 매그는 자신도 크고 작은 고상한 취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터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 이제 지저분한 뒷부분은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야 해. 내 허리띠는 괜찮을까? 그리고 내 머리, 정말 엉망으로 보여. 매그는 가드너 부인댁 드레싱룸에서 한참을 거울을 보며 꾸민 뒤 돌아서서 조에게 물었어요. 난 분명히 잊어버릴 거야. 혹시 내가 뭔가 실수하는 걸 보면 윙크로 알려줄 거지. 조는 칼날을 휙 잡아당기며 머리를 서둘러 한 번 빗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윙크는 숙녀답지 않아. 뭔가 잘못되면 내가 눈썹을 살짝 들어보일게. 그리고 다 괜찮으면 고개를 끄덕일 거야. 자, 이제 뼈 똑바로 펴고 보폭은 짧게. 그리고 누가 소개해 주더라도 악수는 하지 마. 그건 예의가 아니야. 그런 점잖은 방식은 어떻게 다 아는 거야. 난 절대로 못할 것 같아. 저 음악 정말 신나지 않아. 두 자매는 조금 주눅든 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파티에 자주 가는 일이 없었기에 아무리 소박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었으니까요. 가드너 부인은 위험 있는 노부인이셨지만 그들을 상냥하게 맞이하며 6달 쭉 맏딸에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매그는 셀리를 알고 있었기에 금세 편안해졌지만 소녀들이나 시시콜콜한 수다에는 별 흥미가 없었던 조는 벽에 등을 조심스럽게 기대고 서서 마치 꽃밭에 들어온 망아지처럼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방 안쪽에서는 명랑한 소년 대여섯 명이 스케이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스케이트는 조의 삶의 낙 중 하나였기에 조는 그들에게 합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녀는 매그에게 눈빛으로 자신의 소망을 전했지만 매그의 눈썹이 너무나도 위협적으로 치솟아오르는 바람에 감히 움직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러오지 않았고 그녀 주변의 무리는 하나둘씩 줄어들더니 결국 조 혼자 남겨졌습니다. 망가진 머리카락이 드러날까봐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자신을 즐겁게 할 수도 없었기에 조는 춤이 시작될 때까지 다소 쓸쓸하게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그는 곧바로 파티의 인기인이 되었고 발을 옥죄는 곽기는 슬리퍼에도 아랑곳 않고 활기차게 춤을 추는 그녀를 보며 아무도 그녀가 고통을 웃음으로 감추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조는 커다란 빨간 머리 소년이 자신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가 말을 걸어올까 두려워 얼른 커튼 뒤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홀로 숨어 평화롭게 파티를 구경하며 즐기려는 속셈이었죠. 불운하게도 또 다른 수줍음 많은 사람이 같은 피난처를 택했으니 커튼이 그녀 뒤로 내려오는 순간 그녀는 로렌스 도련님과 마주보고 서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여기에 누가 있는 줄 몰랐어요. 조는 자기가 쏜살같이 들어왔던 것처럼 황급히 뒷걸음질 치며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약간 놀란 기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쾌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으시면 그냥 계세요. 혹시 방해가 될까요? 전혀요. 저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처음에 좀 어색했거든요. 아시겠죠? 저도 그랬어요. 불편하지만 않으시다면 부디 가지 마세요. 소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자신의 구두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는 최대한 예의 바르고 편안하게 보이려 애쓰며 말을 건넸습니다. 전에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옆집에 사시죠? 안 그런가요? 바로 옆집이요. 그 소녀는 고개를 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을 때 크리켓에 대해 떠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니 조의 얌전한 태도가 오히려 우스꽝스러웠던 거죠. 그 말에 조는 금세 편안해졌고 그녀도 크게 웃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근사한 크리스마스 선물 덕분에 정말 즐거웠어요.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지만 아저씨께 그걸 제안한 건 바로 당신이죠. 마치 양, 고양이는 잘 지내나요? 소녀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그의 까만 눈은 장난기로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삐끗한 고데기에 망친 머리카락 때문에 절규하던 매그의 모습부터 어색한 파티장에서 로렌스 도련님과 운명 같은 만남을 시작한 조까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